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풀이를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풀이를 보고 풀이 데이터를 살펴보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수십만 개의 풀이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부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모두 다 이렇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과관계는 아닌 거예요. 즉 이렇게 해야 상위권이 된다 혹은 상위권들은 모두 이렇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위권 애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보이더라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샘플부터 하나 보면은 똑같은 문제를 두 친구가 풀었는데 어머님들은 한눈에 딱 보기에 이 친구가 조금 더 잘 푼 것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풀이도 짧고 간결하고 잘 썼고 여기는 조금 난잡하게 풀었고 상위권이 누구일까요? 이 친구 같죠? 네. 그런데 자, 이 친구가 풀이가 깔끔하고 글씨를 이쁘게 쓴다. 상위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니요. 저는 X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위권이라고 해서 글을 잘 적거나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잘 적는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선생님들한테 이 두 친구 중에 누가 상위권일까요? 물어보면은 선뜻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상위권 중에서도 악필 많거든요. 풀이 엉망으로 쓰는 애들이 꽤나 됩니다. 다음 항목을 보면은 빨리 푼다? 빨리 푼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푼다라는 게 문제 풀이 전체 시간이 짧다 일 수도 있고요. 풀이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일 수도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달라요. 즉 풀이 진행 속도가 빠른 대신에 문제의 전체 푸는 시간은 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풀이를 진행하지 않는 시간이, 즉 생각하는 시간이 문제 풀이 시간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다면 풀이 시간 자체는 짧아도 문제 전체를 푼 시간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길 수 있는 거예요. 상위권 애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빨리 푼다? 문제 전체를 푸는 시간은 짧지 않을 수 있는데 필기 속도 자체는 빠릅니다. 아이들이 대부분은 풀어나가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저희가 시간을 기록하다 보니까 필기를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이 얼마인지 사이즈가 얼마인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은 풀이를 진행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전략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 달리는 거죠. 지금 이 친구는 풀어나가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다 정리하고 푼 것과 풀어나가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풀어나가면서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를 잃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답이 도출이 안 되고 뱅뱅뱅 제자리에서 머물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풀이가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그 전략대로 달려나가고 물론 풀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럼 다시 생각을 하고 다른 전략으로 달려나갑니다. 필기의 속도는 빠르다 대체적으로. 자, 글씨가 작다. 이건 위의 항목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글씨가 작다는 저는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요. 무조건 글씨가 작다? 이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글씨가 작고 다르게 말하면 글씨가 큰 학생은 잘 못 봤어요. 상위권 학생인데 글씨가 엄청 크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 경험상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각이 웬만큼 정리가 다 되고 이제 풀이를 달리기 위해서 빠르게 생각을 진행해 나가는 고민을 끝내고 생각이 달리는데 손이 느릴 수 없거든요. 이러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손이 생각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글씨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적어야 되니까요. 풀이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글씨가 작은데도 이쁘게 잘 적는 친구들이 있고요. 보통 여학생들은 그런 것 같아요. 글씨가 작아지면서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샘플은 되게 잘 적은 샘플이에요. 이쁘게 깔끔하게. 남학생입니다. 참고로. 네, 남학생의 글씨인데 잘 적었죠? 자, 다른 특징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상위권들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세요. 원래 문제 정보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검사를 하든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든 뭘 구해야 된다는 걸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 정보에다가 그림을 긋거나 밑줄 치거나 뭐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치고 하는 행위가 극히 드물어요. 여기 보시면은 선이 조금 내려오다가 끊겨 있고 옆으로 가다 끊겨 있는데 이건 저희 펜이 민감해서 아이는 실제로 선을 진하게 긋지 않았는데도 데이터가 들어온 것일 뿐 실제는 문제 위에는 간단하게 숫자만 표시하고 생각을 했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높이를 생각만 한 거죠. 아, 요 높이가 12구나 하는 요 12만 딱 문제에 표기했고 핵심 정보거든요. 높이를 내가 통해가지고 답을 도출할 거다. 높이가 10이네. 11을 이용하면 답으로 간다. 이렇게 풀이 과정도 짧게 끝났죠. 그리고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상위권 친구들은 문제의 정보를 따로 자기가 복귀합니다. 재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 위에다가 자꾸 덧칠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따로 재구성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나중에 검사를 할 때도 용이하고요. 내가 생각을 진행시킬 때 아,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뭔데? 나는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효율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고요. 즉, 필기를 이쁘고 깔끔하게 적는 게 본질이 아니라 정보를 얼마나 내가 일목요연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그대로 잘 표현되고 있는지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 더 샘플을 보면은 마지막 특징인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잘 푸는 친구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풉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보기를 확인을 해나가다가 답을 찾고는 체크하고 4번, 5번은 확인 안 하고 확신을 가진 걸 수도 있지만 4번, 5번은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상위권 친구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여기 아랫부분은 검산입니다. 최초의 문제를 풀 때는 이 필기가 없었어요. 여기 위에 동그라미 요것만 딱 하고 답 3번 체크했고 다른 문제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검산할 때 1, 2, 3, 4, 5번 한 번 더 정리했어요. 시간이 좀 남아서 다 적은 것 같기도 한데 굳이 검산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상위권 친구는 검산까지 완벽하게 한 거죠.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 틀리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 거죠. 나는 이런 쉬운 문제조차도 틀리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고 데이터로 확인해 보니까 무조건 이렇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 누차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또 풀이 데이터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들은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풀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풀이가 깔끔하게 나온다. 그리고 풀이 진행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풀이 진행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생각이 모두 다 정리된 다음에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가 작아진다. 허나 글씨가 이쁘다 아니다는 별개의 문제다. 아이들마다의 어떤 성향이나 뭐 능력치의 문제다. 그래서 생각을 충분히 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다. 원래 문제를 훼손하거나 내가 풀이를 막 지우고 다시 쓰고 하기보다는 막혔을 때는 확실히 다시 생각하고 다시 진행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필기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위권의 풀이 형태가 이런 풀이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적는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충분히 하고 전략을 완전히 수립한 다음에 풀이를 진행하게 시키는 연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나서 풀이를 진행하는 거는 시간이 훨씬 짧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확인이 명확하게 됩니다. 실수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충분한 생각과 전략 수립이 문제 풀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아이들의 풀이와 데이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